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에 대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베센트 장관은 JP모건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서 현재 수준의 관세율로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12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해 더 큰 협상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해고 의사는 없다고 밝히자 전일 주식 선물과 달러화의 가치가 반등했습니다. 그는 지난 2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루저로 칭하는 등 파월 의장의 해고를 촉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 뒤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 대해줄 것이고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며 145%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했고 관세가 상당히 내려갈 테지만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이란 석유 산업에 신규 제재를 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원유 수출에 이어 원유 부산물인 LPG 수출까지 봉쇄한다고 밝혔는데요.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LPG는 이란의 주요 수입원이며 이란은 여기서 나온 이익을 핵 야망에 투자하고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지역의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란산 LPG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며 미 에너지정보청 EI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 LPG의 주요 성분인 프로판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현지 시간 22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결에 가까워질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 목표 달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유럽 무역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에 따른 충격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순영향은 유럽 등에서 취해지는 대응책에 달릴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숨통이 트인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주요 인사들도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을 했고 오늘도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극적으로 일단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또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게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저희가 각 상품별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네요. 오늘 IMF 2분기 경제 동향 보고서가 있었죠. 1분기 때 1월 달이죠. 1분기 때 3.3%를 이제 새 경제 성장률 예상을 했는데 0.5% 인하해서 2.8%.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뭐 국가별로 인하폭이 상당히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2%대를 1분기 때 봤는데 이제 반토막이 났죠. 1%.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엔 탄핵이 제일 중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우리 분석은 끝났고요. 뭐 관세에 대한 이슈는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펼쳐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별로 저는 신경을 오늘 안 썼는데 때마침 또 트럼프가 좋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증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항상 뭐 우리 투자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또 맷집 강한 나라잖아요. 그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해서 계속 우리 한국 증시, 미국 시장 커플링이 돼서 우상향하는 날이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트럼프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 장악 앞에 자막 보시다시피 자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중요한 지표가 남아 있어요. 자 이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국 증시는 번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우상을 그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변곡을 맞아서 우양하는지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 미리 거기 자막 보시고 들어오십시오. 거기 관련 자료 제가 또 드릴 테니까 이게 또 해외 선물하는 분 말고도 우리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다음 주를 위해서 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연회가 될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거 준비해 왔고요. 1시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미시간대가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는 어떻고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 우화적인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현재 나스닥 선물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변수는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나는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해선시대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자 현재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 S&P 글로벌이 집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혼조세를 나타냈고 또 종합 PMI는 예상치를 하락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11시경 19,144포인트까지 찍었던 나스닥 선물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63% 정도 상승한 19,04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과 관련된 이슈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마스터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네. 결국에 이제 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36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빚을 해결하려면 결국엔 관세로 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네.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스티키하게 끈적끈적하게 갈 가능성이 농후하겠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관세를 계속해서 일단 정책을 그렇죠. 유지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트럼프가 원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네. 숫자가 좀 보이려고 했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된소리를 맞은 상황이죠. 그래서 2번 정도 이제 물러선 것 같은데 네. 자,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자, CI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뭐 딱딱하면 딱딱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오늘 저하고 재밌게 풀어보시자고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죠. 엄청난 관세 발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죠. 특히 뭐 다른 나라는 뭐 둘째 치더라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난 관세 싸움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관세 펼치고 나서 트럼프야 하면서 한번 중국 당해봐라. 중국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크게 이제 한 방 매겼는데, 자, 결국에는 뭐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뭐 엄청난 뭐 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은 하락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막 4%대를 올라가면서 지금 4.3%, 4%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부채 들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4, 5일 날 갑자기 뭐 요즘에는 매수하기 좋은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거기 또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를 했어요. 참 웃기는 사람이죠. 이유는 뭐 참 자존심 센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왜 이유 묻자니까 사람들이 약간 겁먹어서. 이게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부채기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권위주의고 자기 좀 그런 백은율주가 강한 분이죠. 자, 뭐 자기 말 한마디에서 전세가 경제가 흔들리는데 재밌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겁먹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폭등을 했죠. 폭등을. 자, 폭등한 것도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가 이제 뭐 20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지나고 나서 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오른쪽 화면을 보시다시피 자, 미국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 중에 뭐 주식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채권인데 이렇게 또 많은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결국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일단은 판단해봐요. 첫 번째. 그래서 자기 사리 사욕도 챙겼고 일단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한번 쉬어가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가자. 관세 유예를 한 것뿐이지 이거를 처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지켜봤는데 또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또 낙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청자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면서 자, 분명히 트럼프가 새벽에 그래서 분명히 또 좋은 얘기를 할 거다. 그런 급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4%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자, 그럼 왜 이게 또 두 번째 물러섰느냐? 그게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엔 그렇습니다.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트럼프가 이제 소매업체 방문을 했죠. 좀 월마트 뭐 등등등 발매를 했는데, 자, 왜 방문을 했냐 이거죠. 자, 중국발 관세를 지금 145%를 때린 상태예요. 자, 그럼 거기에다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때렸죠. 그러면 이제 월마트에 이제 뭐 의류라든지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납품이 되겠죠.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되게 마음이 꺼림칙했던 것 같아요. 방문했더니 거기서 뭐 좋은 소리 나갔겠어요? 야, 당신 관세 올려서 지금 되게 힘들어. 뭐 아까 좀 뭐 뉴스를 잠깐 봤는데 뭐 육류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아보카도도 뭐 되게 많이 좀 올라간다. 그런 상황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트럼프 고민을 좀 많이 했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 시가 너무나도 많고. 자,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세 정책 피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자, 큰 그림은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관세 정책을 펴서 미국의 부채를 해치하겠다. 그 방식은 좋으나 그 생각은 좋으나 방식이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마트나 뭐 등등 세계 소매업체 방문해서 아무래도 조금 유화적인 제수처를 취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누군가 책임을 전가를 시켜야 되죠. 그게 바로 만만한 게 또 파월이죠. 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되기 전부터 계속 파월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좋게 나가다. 또 어떤 때는 좋은 얘기 나오다. 그걸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금리 인하해. 네가 금리 인하 안 하면 미국 경제 파탄 날 수 있어.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어. 네가 분명히 봤잖아. 5월 달에 데이터. CPI, PPI 분명히 낮게 떨어지는 거 봤잖아. 근데 왜 안 내리는 거야? 모든 책임은 나에 있는 게 아니야. 관세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금리 안 내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지금 또 아까 보세요. 뉴스 또 보세요. 뭐 저 회의 안 한다면서 이거 도대체 오락가락 어떻게 이거 뭐 좀 망령나는 양반도 아니고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제 이게 두 번째 물러선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예요. 달러 제가 보는 거는. 자, 달러의 위상이 지금 완전히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환차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데 이 기술통화 맞아?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 빼. 딴 데 가서 투자하자. 지금 뭐 유럽 시장도 좋고, 그죠? 뭐 중국 시장 좋고, 우리나라 시장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환율이 조금 전사목대 초반에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또 던져봤는데 다행히도 또 아까 잠깐 10년물 국채 금리를 봤는데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다 자자찬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파월 해임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는 중국하고 원활한 합의를 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자자찬하는 어이없는 상황들을 만들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번 물러섰지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미국 부채를 갚아 나갈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여기서 만약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서 또 시장에 뿌려댄다. 그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책은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리쇼링이라고 그러죠. 미국에다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들의 꿈꾸는 세상들, 뭐 결국엔 빅테크가 되죠. 하이테크 산업들이 되겠죠.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어떤 투자를 해 나가면서 좀 더 강한 마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시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매 판매가 부진하고 또 약달러 현상이 이어지는 등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 미국 국채를 갚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나스닥 선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CCI와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수일까요? 일단 뭐 새벽에 트럼프의 발언이 제일 주요했던 것 같고요. 네.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로 들었는데 너무나도 급등을 많이 했죠. 아침부터 장이 7시에 열리고 나서부터 계속 우회항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 기법적으로 이제 방향적으로는 매수가 맞는데 매수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또 서비스 PMI가 S&P PMI가 발표가 됐죠. 자, 미국의 GDP의 70%는 뭡니까? 서비스죠. 그죠? 근데 서비스 PMI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아직은 미국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일단 또 시향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자, 일단 주봉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탑 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왜?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내려오면서 작은 그림을 봐야지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추세가 보인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대체 나 이걸 모르겠어. 자, 그러면 간단하죠. 앞에 자막 보시고 1000명한테 오시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보면요. 자, 일단은 주봉 자체가 저번 주에 거의 시가, 그죠? 오늘의 고가죠. 고가가 시가에서 딱 저항받고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은 상승장이다라고 이건 조금 어폐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5일 이평선까지 아직은 각도가 심하게 꺾이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벗어나는 거는 뭘까요?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5일선을 안착을 하고 갭 상승이 뛰면 이거는 완전히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오늘 내일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자, 천명이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MACD 오실레이터만큼 신뢰도가 높은 보조 지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여러분들 자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보세요. 지금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도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걸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오늘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상승으로 일단 보고요. 자, 일봉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또. 자, 일봉도 이제 오늘 아까는 이제 22평선에 딱 걸쳐 있네요. 지금 딱 보시면 배열을 보시면 또 이해가 돼요. 배열. 자, 역배열이죠. 역배열. 5일선 20에서 60에서 120에서 아직까지 강한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변곡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는 MACD 오실레이터가 뭐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얘가 5일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각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쌍바닥이 나와줘야 돼요. 아직은 쌍바닥을 표현하기엔 약간의 어폐가 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일 또 매매를 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일 여기 21선을 지지해주고 5일선이 꺾여서 우상향을 해준다. 그럼 쌍바닥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은 또 상승에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요.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고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점을 간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다. 결국은 뭐예요? 역발상 매매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고점 확인하고 이제 여기 매도의 표준으로 진입해서 수익 내는 게 가장 현명한 기술적 투자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진입가 드려야 되겠죠. 그죠? 진입가 드릴게요. 자, 정확합니다. 그죠? 제가 뭐 5분봉 보니까 정확히 나오고, 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또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자, 일론 머스크 이제 뭐 5월이면 끝나죠. 임시 공무원 도지 수장으로서 이제 막이 내립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트럼프한테 도와주러 왔는데 지금 거의 70% 정도 순이익 감소되는 아주 된소리를 맞았어요. 지금 뭐 아까 얼굴 잠깐 봤는데 얼굴이 많이 창백해졌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이 양반은 사법까지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어제 실적 발표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도 풀이장 때 엄청나게 7% 가까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만큼 참 나스닥 시장이 너무 도박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씁쓸합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자, 진입가 드릴게요. 좀 많이 내려온다. 아까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자, 여기까지 오는 걸 너무 변곡이 크니까 조금 보자고요. 이거 보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19,030, 19,030 정도가 되겠네요. 19,030. 19,030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항을 안 받.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MACD 오실레이터가 지속적으로 매도의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오늘은 잠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19,030에서 매도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거의 확인이 됐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스님, 근데 오늘 새벽 3시에 또 연준 베이지북 공개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매도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그래서 새벽 3시면 너무 많이 늦으니까. 아, 새벽 3시까지 보시면 이제 내일 출근 힘들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마무리하시고 뭐 자신 있는 분들 그때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부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날짜 선물 들어봤습니다. 날짜 선물이 확실한 우상향을 그리는지는 오늘 내일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으로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과 함께 따라서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거, 매도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타점은 19,03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또 MACD 오실레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매도로 접근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시고 왜 이 타점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는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께 내일도 또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달러가 상승하자 금 선물은 하락 중에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부터 우하향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11시 11분경에는 3,270달러 선까지 내려갔고요. 현재는 3.71% 정도 하락 중인 3,2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R과 ATR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현재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물량이 찰실한 물량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뭐 항상 뭐 이게 기술적으로 요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불확실성일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가죠. 네. 골드로 가는 거고 몇 번이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이니까 채권 시장, 주시장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고. 예. 자, 그때 트럼프가 좋은 얘기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해? 돈으로 또 달러로 가고 채권으로 주식으로 가고. 위험 자산으로. 네, 그렇죠. 자, 그래도 한 방이 좋잖아. 네. 제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참 신기해요. 아까 거의 지금 나스닥이 3.5%, 뭐 4%, 뭐 4%대까지 갔는데 상승이 지금 골드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3.9예요, 4예요. 디커플링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골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자, 그럼 뭐 아까 뭐 어디예요? 골드만삭스에서 뭐 4천까지 간다 얘기했는데 그건 조금 좀 제가 보기엔 힘든 얘기 같고, 그죠? 일단 결국엔 관세와 이슈는 해결이 될까 할 때 아까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를지어도 관세와 이슈는 이제 저번 4월 초처럼 10월까지 4월 9일 정도까지는 상당히 세게 갔죠. 세게 갔는데 그 정도는 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더 이상 상승을 뭐 그렇게 많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항상 주식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유세 봐라.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누가 살까요? 꼭 끝물을 잡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자, 주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뭐 캔들 상으로 봐도 뭐 답이 나오죠.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어떻게 영망치 패턴이 나왔죠. 그 위에서 이게 이제 교수형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간단히 영망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게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하방의 압력을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래요. 아직까지는 상승이에요. 왜? 5일선의 갭 상승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내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목금이 되겠죠. 목금. 자, 목금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 3,200이 이제 5일선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5일선까지 올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목금까지 그 나스닥이 이제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 병목점인데 그것까지 족하게 나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디커플링이 되니까 하방으로 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3,200까지 충분히 길이 열려 있겠다. 하방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은 오늘 확실히 그죠? 일단 5일선을 붕괴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죠. 이것도 이제 3,200을 거의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엔 이제 21선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우상하고 얘는 5일선은 우하하고 그래서 3,200이 변곡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볼게요. 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올라와서 일단 저점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요. 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적산병이 나왔다고 판단해 보고요. 여기서 한번 늘림목을 일단 제가 판단해 봅니다. 늘림목을 판단해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3,280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지지해 주면 어떻게 돼요? 지지해 주면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짧게 드세요. 짧게 너무 크게 많이 드시려고 하지만 변동이 세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3,200달러 선까지 하방으로 현재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또 현재 5일선을 붕괴하고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3,280달러 선 지지를 받아준다면 매수로 접근을 해서 짧게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액화 석유가스 및 원유 운송기업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지자 어제 상승한 오일인데요. 이후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고 또 S&P 글로벌이 집계한 종합 PMI가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수요 둔화 우려에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1% 정도 하락한 62.4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오일 같은 경우는 일간 기준 중립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각각 3개의 지표가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6개의 지표들 RSI와 ADX,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총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세를 살펴보는 동안 또 EIA가 집계한 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원유 재고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솔린 재고는 이전치보다 적게 남았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저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왜 내려가야 되냐 그죠? 재고가 좀 감소가 됐는데 네. 이유는 제가 월드 IMF 보고서가 오늘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세 경제수 아까 말씀드린 세계에서는 3.3%로 봤는데 네, 어제 2.8%. 네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미중발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뭐 썩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오늘 골드가 조금 골드래 원유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수요 둔화 그렇죠. 우려로. 수요 둔화 우려. 예.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자, 이게 또 오늘 웃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스닥 커플링돼서 갔어요. 나스닥이 좋으면 얘도 같이 경기 좋으니까 안 좋으면 같이 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IMF 때문에 또 따로 가는 그런 상황도 지금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더라도 64.01이죠. 전일 종가 자리에서 확실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저번 주에도 64불 요 근처에서 확실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주봉으로 따지더라도
23년이죠. 1월 달 요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이제 인플레 높은데 유가까지 떠오르면 난리가 나죠. 곧 있으면 또 이제 지금 벌써부터 더워지잖아요. 그럼 또 엄청나게 또 소비가 수요가 많을 텐데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본 한번 볼게요. 자, 일본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근데 아까 어쨌든 가솔린 재고 예상보다 조금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은 반등을 줄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추세를 변화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진입가 드릴게요. 이 부봉 들어와서 자 분봉 들어 62.10 정도가 되겠네요. 61.10, 62.10, 62.10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매수의 관점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단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이것도 짧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오일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솔린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소진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거스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전략은 61.10달러 선 되돌림을 주고 지지를 받아줄 때 그때 매수로 접근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듯 거시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굉장히 잘 해주시는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30년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30년 동안 한 업계에 계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마스터님을 계속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매달 수익이 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단타로 매달 수익 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 상품이 있지만 네. 저는 이제 파생으로서 파생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나서 강의를 뭐 길게는 해드릴 수 없지만 이거 짧은 뭐 어떤 팁을 얻어가서 여러분들 또 매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강의하기 전에 지금 보시는 중요 지표 금요일 날 앞에 자막 보시고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고 다음 주 준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천명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동평균선 매매죠. 이동평균선 매매. 자, 왜 이제 많은 초보자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뭘까요? 캔들이죠. 캔들은 가격이 움직이는 어떤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것,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캔들인데, 자, 그런데 가격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도 또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저것 다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추세만 알면 되겠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캔들을 보고 어떤 추세를 파악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올 시합니다. 절대 아니올 시다. 그러면 어떤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도구는 뭐가 있냐 이거죠. 결국 이동 평균선에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이동 평균선의 두 가지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정배열이죠. 자, 정배열이 이제 우리가 매수일 경우에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역배열은 우리가 매도일 경우에 역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구조만 알면 우리 초보자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100% 이해를 하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자, 매수는 뭐 어떻게 돼요? 캔들선 하단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좀 더 차트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매도는 캔들선 상단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캔들이 위치하는 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캔들선은 제가 이제 5일선이라고 말씀드려요. 5일선. 5일선은 캔들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35도 이상 꺾일 경우에 강한 그죠? 진입 무조건 하시면 돼요. 배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 아, 나는 뭐 그냥 단타 매매 이제 뭐 재미없어. 난 크게 좀 먹고 싶어. 그냥 뭐 한 번에 해갖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먹고 싶어. 먹을 수 있죠. 수익 낼 수 있지. 근데 모든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은 갈 수 있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머리가 똑똑한 수준은 가능하겠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단타를 할 줄 알아야 중타가 되는 거고 중타를 할 줄 알아야 장타를 하는 거지. 단타 안 하고 바로 장타 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 단타 매매를 먼저 배우고 단계를 뛰어 넘어가자. 그래서 막 그렇게 세계 이동 편수만 세팅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세계 이동 평균선이 뭐냐 이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5일선, 21선, 61선을 제가 세팅만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는 얘기예요. 단타 매매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많이 만나죠. 아까도 화면에 뭐 일부 상품은 박스장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자, 그럼 어디가 박스장이냐 난감하죠. 야, 뭐가 박스장이냐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키는 61선에 있어요. 자, 왜 박스장이냐? 자, 박스 여기 60, 이 빨간 게 박스장이거든. 빨간 61선이거든요. 요게. 자, 이게 누워 있잖아요. 수평. 그러면 단기 변동 라인이에요. 61선은. 그럼 얘가 수평 구조를 놓였다는 건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스예요. 이게 바로 박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별, 역별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수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계 이동편이 수렴이 됐죠. 그럼 세계 이동편이 수렴이 됐다는 거는 나중에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 가겠죠. 밑으로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어떻게든 방향을 정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못 벌잖아. 얘가 파도가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가 배열만 알면 된다 그랬죠. 자, 역배열 뭐예요? 제일 5일선이 하단에 있는 게 역배열이죠. 그다음에 20일, 60일. 그죠? 자, 계속 그러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거의 몇백 정도 돼요. 그죠? 자, 잘하면 진짜 한 달 월급치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까지 내가 끌을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이거죠. 바로 아까 서대 강조드린 MACD 오실러레이터예요. 이 교차점이 나왔죠. 요거 보면서 계속 매도의 히스토그램이 강하게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 내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빠져야 되잖아요.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빠져야 되는 게 바로 요걸 또 활용하시면 돼요.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 정확히 나왔죠. 교차점. 자, 그리고 이제 5일선 이제 캔들선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캔들선에서 이렇게 딱 꺾이잖아요. 그럼 밀어없이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익 짧게 내고 나오는 거고. 또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꺾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단타니까 꺾였네.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 딱 교차점 나왔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나 들어가서 21선 깨고 61선 깼어요. 그럼 여기가 무슨 배열이에요? 매수니까 정배열이 딱 나왔죠. 그죠? 자, 가다 보면 또 영원한 원인은 없죠. 여기서 끊어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기까지 잘 올라왔어. 여기서 뭔가 이상해.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61선이 누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매매하면 안 돼요. 매매하면 상당히 지루한 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킵, 지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시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제가 또 강조드린 게 있어요. 쌍봉. 자, 쌍봉을 또 이상하게 또 하시는 분이 계셔.
자, 캔들은 쌍봉, 캔들 가지고 쌍봉, 쌍바다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캔들 선 가지고 요 캔들은 지금 5분봉이죠. 단 5분봉. 근데 5일선은 뭐예요? 5일 동안 만들어진 선이잖아요. 이동평. 그죠? 자, 그럼 어느 게 더 신뢰도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5분봉보다는 5일선이 더 신뢰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쌍봉, 쌍바닥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하시고 5일선이 되겠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예, 다른 거 캔들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정확히 쌍봉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서 수렴이 되면서 뭔가 내려오려고 포지션을 취하죠. 근데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갔지만 내려오잖아요. 그럼 MACD 오실레이터 딱 하면서 어때 쭉쭉 내려와서 아까 여기보다 어떻게 돼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느냐? 페어 구조만 알면 되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그래서 박스장에도 전혀 횡보장에서 털리지 않고 이런 위험한 가시밭길을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너무 쉽죠? 이렇게 바로 횡보장에도 매매할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정배열 구간, 이제 우리가 원웨이 구간이라고 원웨이 구간,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 되면 조금 더 하고 역배열도 똑같은 거니까. 자, 정배열이라는 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매수죠, 말 그대로 매수, 그죠? 자, 이럴 때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예요. 오늘 진짜 아쉽겠지만 제 공부를 미리 좀 우리 시청자분이 하셨더라면 오늘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1000틱 이상. 그러니까 최소 1000틱만 잡아도 얼마예요? 700만 원이 넘어요. 그죠? 자, 오늘 뭐 거의 700만 원이면 대단한 수익이죠.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7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아마 10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오늘 요거를 다음에 또 이런 찬스가 또 이겠죠. 원에는 항상 생겨요. 요즘에 또 뭡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발 관세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에가 어마어마해요. 막 프리장 때도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 다음에 반드시 이용을 하시자고요. 자, 그럼 배열 구조만 우리가 알면 되겠다. 그죠? 자, 보자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서 여기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잔파도가 있게 이게 프리장이에요. 프리장. 오늘 아무 희한하게 비슷한 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계속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 올라갔을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튀어 올라갔을까? 결국엔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여기는 프리장이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거래가 그렇게 잘 안 터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한번 터져줬다. 그럼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프리장에서 상당히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유럽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트를 캡처한 거 보면. 자, 유럽장이 이제 5시 열리죠. 그럼 그때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오전에 매수세를 갔으니까 똑같이 커플링 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스닥. 뭐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거래가 딱 터졌으니까 여기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제가 뭐 쉽게 우리 시청자 하는 말이 뼈까지 발라먹는 아주 굿 차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시청자 이런 또 상황들이 만난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고수익 한번 내셔가지고 행복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짧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정배열, 역배열만 잘 알아도 매달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와, 이게 정말 30년의 노하우구나, 정말 유익하다라는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천명 마스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고기 잡는 법 느끼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20일 이평선에 걸려 있고 우일선, 21선, 121선이 역배열을 이루고 있으니 MACD 오실레이터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을지라도 오늘은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내일 쌍바닥이 나오면 상승할 것이고 다음 주 주봉이 우일선에 안착하고 갭 상승하면 상승장으로 가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보니 매수세가 몰렸지만 관세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주봉상 영망치 패턴이 나온 상황이니 5일선 수준인 3,200달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가솔린 재고가 줄었으니 반등을 줄 여지가 있겠지만 수요 둔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바꾸기엔 쉽지 않다고 보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2.10달러 지지 확인 후에 단기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